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요. 혼자 하지 말고 정원같이 갖고 봐요. 외로움도 덜 거예요. 오늘 날 안 도와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심으로 고마워요. 저야말로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제 알았어요. 진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 들어서도 진짜 사랑할 수 있을까? 62세 김유진 씨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지났어요. 아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없고 매일 혼자서 이 넓은 집을 지키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60대 중반에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운명 같은 만남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특히 나이 때문에 새로운 만남을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러실 거예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거든요. 눈물이 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휴지 준비하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유진 씨는 경상도 안동시 시골에 있는 오래된 2층 한옥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그 집이 정말 컸거든요. 방만 해도 5개나 되고 마당도 100평은 넘어 보였고 정원만 해도 50평은 좋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북적북적 살았던 집인데 지금은 너무 휑하더라고요. 큰 방에 혼자 누워 계시면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어요. 아침마다 하시는 일이 똑같았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 10분 하시고 미숫가루 한 컵 타서 드시고 정원 한 바퀴 돌아보는 게 전부였죠. 점심은 대충 라면으로 때우시고 저녁도 혼자 먹기 싫어서 자주 걸으시곤 했어요. 그 정원이 참 슬펐어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온갖 꽃들이 그렇게 예쁘게 피었는데 이제는 잡초만 무성하고 장미들도 다 시들어버렸거든요. 특히 남편이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심어주신 빨간 장미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말라 죽어서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더라고요.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셨어요. 남편 생각도 나고 옛날 행복했던 시절 생각도 나고 함께 정원을 가꾸던 그 시절이 그리워서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으셨대요. 이 넓은 집을 나 혼자 어떻게 관리하지?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보일러 고장나면 누구한테 부탁하지? 겨울에 난방비는 또 얼마나 나올까? 매일 이런 걱정만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계셨어요. 아이들한테 전화해도 엄마 잘 지내세요. 몸 조심하시고요. 하고 바쁘다며 금방 끊어버리시고 큰아들은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고 딸은 부산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대구에서 자영업하고 모두들 자기 일에 바빠서 엄마 생각할 여유가 없어 보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드리는 것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명절 때나 잠깐 얼굴 보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정말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저도 혼자 살아본 적이 있어서 그 마음 알 것 같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잖아요.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할 일도 별로 없고 취미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유진 씨도 그런 마음이셨을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일만 반복하고 저녁이면 혼자 텔레비전 보다가 8시면 벌써 잠들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니까 점점 무기력해지시고 우울해지시더라고요. 가끔 동네 아주머니들과 대화해도 누구네 며느리가 어떻더라, 누구네 아들이 어떻더라 이런 이야기뿐이고 본인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라 재미도 없고 그런데 그해 4월 중순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날이었는데 유진 씨가 정원에서 겨우내 쌓인 낙엽을 치우시고 잡초를 뽑고 계실 때 갑자기 누군가가 정중하게 말을 걸어왔대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근처로 이사 온 박도현이라고 합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인사 한번 드리고 싶어서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드니까 65세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분이 깔끔한 카디건을 입고 예쁜 꽃다발을 들고 서 계시더래요. 처음엔 좀 경계하셨대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낯선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 인상이 참 좋아 보이더래요. 깔끔하게 차려입으시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도 따뜻하고 미소도 자연스럽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뭔가 믿을 만한 분 같다는 느낌이 들었대요. 무엇보다 위험한 사람 같지는 전혀 않더라고요. 오히려 교양 있는 어르신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박도현 씨가 어떤 분이냐면 지역 국립대학교에서 35년간 국문학을 가르치시다가 작년 2월에 정년 은퇴하신 교수님이셨어요. 부인을 5년 전에 유방암 3기로 잃으시고 서울에 살고 있던 자식들이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되어서 유진 씨 집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새로 지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시켜드렸대요. 도현 씨도 정원 가꾸는 걸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젊을 때부터 취미가 원이었고 대학교 연구실에서도 화분 몇 개는 항상 키우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이 살아계실 때는 둘이서 함께 300평 정원을 가꾸는 게 가장 큰 낙이었는데 혼자 되고 나니까 재미가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유진 씨네 정원을 보시더니 와, 이 장미들 원래는 얼마나 예뻤을까요? 흙도 참 좋고 위치도 정말 좋은데 손만 좀 보시면 정말 예쁜 정원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말에 유진 씨 마음이 좀 움직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원이 너무 엉망이네요. 관리를 안 하시네요. 잡초가 너무 많아요. 하는데 이분은 옛날에 아름다웠던 모습을 상상해 주시고 가능성을 봐주시니까요. 그래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도현 씨가 가져온 꽃다발을 받으시면서 이 꽃들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구하셨어요? 요즘 이런 예쁜 꽃 보기 힘든데 물어보시니까 직접 키웠어요. 집에 작은 온실 하나 만들어서 화분 몇십 개 키우고 있거든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꽃이라도 키우고 있어요. 사실 부인이 꽃을 참 좋아했거든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서 도현 씨도 외로우시다는 걸 느끼셨나 봐요. 그때부터였어요. 두 분이 정원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시작한 게 도현 씨가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정원 좀 같이 가꿔볼까요? 저도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한데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하시더래요. 처음엔 유진 씨가 많이 망설이셨어요. 남자분이랑 혼자 뭔가 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혹시 이상한 오해라도 받으면 어떻게 하지? 나이도 이만큼 먹었는데 체면이 서겠나? 그런데 도현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혼자 있으니까 정말 외롭거든요.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도움이 되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부담스러우시면 언제든 그만하셔도 되고요. 그 말이 참 진실하게 들렸나 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말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만나서 정원 일을 같이 하기 시작하셨어요. 도현 씨는 글쓰기를 좋아하셔서 정원에서 일하시다가도 이 장면 참 좋네요. 시 한 편 나올 것 같아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시면서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수첩에 뭔가 적으시곤 했대요. 유진 씨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어색하셨지만 점점 재미있어 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도현 씨가 여기에 무궁화 심으면 어떨까요? 하시면 유진 씨가 그것보다는 봉선화가 더 예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봉선화로 손톱에 물을 들여주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의견도 나누고 추억 이야기도 하고 정말 즐거워하셨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저 집 과부 어떻게 된 거야? 남편 돌아가신 지가 겨우 3년인데 벌써 남자친구 생겼네. 아이고 창피해라. 나이 60 넘어서 무슨 연애야? 체면도 없이 철이 없어. 애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나? 창피하지도 않나? 혼자 살기 외롭다고 아무나 집에 들이면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이 유진 씨 귀에 들어왔어요. 직접 대놓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아주머니가 누가 그러던데 하면서 일러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진 씨 마음이 또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체면이 안 서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혹시 도현 씨한테 폐가 되는 건 아닐까? 도현 씨 체면도 깎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밤잠도 설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시다가 도현 씨에게 죄송해요. 미안해요. 우리 이제 그만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서 저희 나이에 이런 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도현 씨는 정말 당황하셨죠.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혹시 제가 무례하게 군 적이라도 있나요?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유진 씨가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본인도 이런 관계가 나이에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자식들이 알면 뭐라고 할지 걱정된다곤 체면이 안 선다고. 그때 도현 씨가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유진 씨,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서로 외롭지 않게 도와주고 예쁜 정원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이가 들어서는 행복하면 안 되는 건가요? 하지만 유진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사람들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희 나이에 이런 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게 해서 두 분은 한 달 정도 서로 만나지 않으셨어요.
도현 씨는 혼자서 자기 집 작은 정원만 가꾸시고 유진 씨는 다시 혼자서 외롭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함께 있을 때는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더 외로워지고 허전하더래요. 매일 십시만 되면 자꾸 정원 쪽을 쳐다보게 되고 뭔가 허전한 기분이 들고 할 말도 없고 재미있는 일도 없고 도현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매일 유진 씨네 집 앞을 지나가면서 정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 멀리서 보기만 하시고 가끔 유진 씨 모습이 보이면 인사라도 드리고 싶지만 부담스러우실까봐 그냥 지나가시고 정말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5월 20일경 정말 무더운 날이었어요. 그날은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간 날이었는데 유진 씨가 혼자서 정원 정리를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무릎이 아파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대요.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무리하면 몸이 아픈 거죠. 그날따라 아침도 제대로 못 드시고 너무 오래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셨나 봐요. 어지럽기도 하고 숨도 차고 일어서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없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었는데 마침 그때 도현 씨가 동네 산책을 하시다가 유진 씨가 쓰러져 계신 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뛰어오셨어요. 유진 씨, 어디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파요? 급하게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늘진 곳으로 모셔다 드리고 집에서 시원한 물도 가져다 드리시고 부채질도 해드리시고 심지어 본인 차로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 뻔했어요. 다행히 잠깐 쉬니까 괜찮아지셨지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유진 씨가 정말 크게 느끼신 거예요. 아, 이분이 나한테 정말 진심이구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날 걱정해 주는구나. 이런 분을 내가 사람들 말 때문에 밀어냈구나. 그리고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정말 소중한 걸 놓치고 있었구나. 이렇게 좋은 분을 내가 바보같이 거절했구나. 나이 들어서 이런 따뜻한 사람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날 저녁에 유진 씨가 용기를 내서 도현 씨께 전화를 드렸어요. 도현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너무 겁이 많았나 봐요. 사람들 말에 너무 신경 쓰고 쓸데없는 걱정만 하고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부터 다시 정원 일같이 해요.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고 외로워요. 도현 씨랑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도현 씨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정말요? 저도 혼자 있으니까 너무 심심하고 외로웠어요. 저 혼자서도 계속 정원 보고 있었거든요. 장미 새순이 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유진 씨와 같이 보면 더 예쁠 것 같은데 내일 10시에 만날까요? 그렇게 해서 두 분이 다시 만나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엔 완전히 달랐어요. 유진 씨가 더 적극적이 되셨거든요. 도현 씨가 오늘은 뭐 심어볼까요? 하시면 저는 코스모스가 좋겠어요. 가을에 정말 예쁘게 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해바라기 심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본인 의견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고 오늘은 제가 점심 해드릴게요. 도현 씨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먼저 제안도 하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안 쓰기로 마음먹으신 거죠. 6월 초가 되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장미나무에서 새빨간 장미가 피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남편이 30년 전에 심어주신 바로 그 장미나무에서요. 꽃봉오리가 맺히더니 점점 커지더니 어느 날 아침에 활짝 피어 있더라고요. 유진 씨가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고 놀라셨는지 도현 씨, 빨리 와서 보세요. 우리 장미가 살아났어요.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이럴 수가. 두 분이 그렇게 손잡고 좋아하시고 감격해 하시는 모습을 마침 지나가던 동네 할머니가 보셨대요. 그 할머니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야, 저 두 분 보니까 우리가 괜히 험담한 것 같아. 정말 순수하게 서로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뭔가 이상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예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는 거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 그때부터 사람들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7월 초에는 더 큰 일이 일어났어요. 유진 씨 큰아들이 갑자기 집에 왔거든요. 미리 연락도 안 하고 깜짝 방문을 한 거예요. 회사 일로 대구 출장을 왔다가 어머니 얼굴이나 보자 싶어서 들른 건데 엄마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왔는데 엄마가 정원에서 누군가와 함께 즐겁게 웃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아들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웃는 얼굴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행복해 보이시네요. 얼굴색도 좋아지시고 그때 도현 씨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과 정원 가꾸는 걸 도와드리고 있는 박도연입니다. 어머님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자랑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도현 씨와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훌륭한 분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학식도 높으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무엇보다 엄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게 대화 곳곳에서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엄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정말 좋은 분 만나신 것 같네요. 저희들이 자주 못 와드리는데 이웃분이 엄마 외로우시지 않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고마네요. 엄마가 이렇게 밝으신 모습 정말 오랜만이에요. 도현 선생님도 좋은 분 같고요. 유진 씨가 얼마나 기뻐하고 안도하셨겠어요. 가장 걱정했던 자식이 인정해주니까 마음이 정말 한결 편해진 거죠. 그리고 8월 말 어느 저녁 노을이 정말 예쁜 날이었는데 도현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래요. 유진 씨, 우리 이제 서로 솔직해져도 될까요? 저는 유진 씨가 정말 좋아요. 단순히 이웃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소중해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요. 이런 마음 갖는 게 이상한 건 아니죠? 유진 씨도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셨던 말씀을 드디어 하셨어요. 저도요, 도현 씨. 도현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이런 설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감사해요. 도현 씨 만나서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아요. 지금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매일 아침 7시면 도현 씨가 유진 씨 집으로 오세요. 함께 라디오 체조도 하시고 커피 마시면서 하루 계획도 세우시고 정원 돌아보면서 꽃들 상태도 확인하시고요. 오후에는 동네 산책도 같이 하시고 일주일에 2번은 재래시장도 같이 보러 가시고 한 달에 1번은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러 가신대요. 최근에는 부산에 있는 유진 씨 딸네 집도 함께 다녀오셨어요. 딸이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 도현 아버지 덕분이네요. 하면서 정말 좋아했다고 해요. 정원은 이제 동네에서 제일 예쁜 정원이 되었어요. 봄에는 벚꽃과 진달래와 개나리, 여름에는 장미와 백일홍과 봉선화, 가을에는 국화와 코스모스와 구절초, 겨울에는 동백꽃과 수선화와 매화까지 사계절 내내 꽃이 피도록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셨거든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꼭 들러서 구경하고 가는 명소가 되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이제는 저 두 분 정말 보기 좋다. 우리가 괜히 말 많이 했네. 나이 드셔도 저렇게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구나. 정말 부럽다 하면서 부러워하신다고 해요. 심지어 우리도 저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유진 씨 아이들도 이제는 한 달에 1번씩은 꼭 놀러와서 엄마가 이렇게 밝아지신 걸 보니까 우리도 마음이 정말 편해요. 도현 아버지가 엄마를 잘 챙겨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희가 못 해드리는 걸 다 해주시네요. 하신대요. 명절 때는 두 집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명절을 보내기도 하고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도현 씨는 유진 씨와의 일상을 매일 일기로 쓰고 계세요. 오늘 유진 씨와 함께한 하루, 유진 씨와 함께 본 아름다운 석양, 유진 씨가 해준 맛있는 저녁, 이런 식으로 소소한 일상까지 다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이 일기들을 모아서 에세이책으로도 만들 계획이시래요. 제목은 60세에 찾은 두 번째 봄, 정원에서 피운 사랑이라고 하실 거래요.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 60이 넘어서도 새로운 시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마음이지 숫자가 아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정말 맞는 말씀이죠? 두 분을 보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혼자 계신 분들, 나이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자식들 걱정 때문에, 체면 때문에 새로운 만남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유진 씨와 도현 씨처럼 용기 내어 한 발짝 내딛어 보세요. 물론 처음엔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고 걱정되는 일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을 다 이해해 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라면 주변의 반대나 편견쯤은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 정원에도 분명히 아름다운 꽃이 다시 필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장미나무에서도 새로운 꽃이 피는 것처럼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젊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사랑,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세요. 행복은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이 따뜻해지셨나요? 혹시 눈물이 나셨나요? 감동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용기를 얻으셨거나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요. 다음에도 여러분 마음에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도 유진 씨와 도현 씨처럼 아름다운 사랑 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